아이들이 그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세 군데가 있어요. 다락방, 계단, 마당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파트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거죠. 애들이 너무 즐겁게 논다. 아, 참. 뭐 그런 말씀.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동네 방네 뛰어다니기 바쁘다. 왜냐면 여기 문만 열면 바로 나가서 뛰어놀 수가 있잖아.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고. 그게 좋아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이현욱 소장님, 구본준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 곳이 두 분이 살고 계신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주택인데 네. 이름하여 땅콩집. 네. 이 땅콩집은 아파트에 살기보다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고 원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는 그런 집이 땅콩집이에요, 그죠? 네. 왜 땅콩집이에요, 근데? 땅콩 껍질 안에 예. 땅콩이 2개 들어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땅콩집처럼 한 필지에 2동을 지니까 땅콩집이라고 그런 거고, 집을 좀 작게 져야 된다 그래서 예. 땅콩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3층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3층 다락방. 3층 네. 다락방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층별로 전체적으로 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2개, 선로부까지 3개, 저쪽도 또 있잖아요. 네, 저쪽도 있고. 방에 2개 있죠. 그리고 창이 많은 편이에요. 단독주택으로는. 좀 작은 창이지만. 그러니까 큰 창을 하나 있는 것보다는 예. 작은 창을 여러 개 두는 게 단열에는 효과가 있거든요. 어... 큰 창이라는 게 아무래도 창이 벽의 단열 효과를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저는 처음에 예. 이현욱 소장을 고른 게 사실은 뭐 디자인을 잘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예. 단열에 단열에, 예. 건축가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예.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단독주택에 살았었거든요. 예. 정말 추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에 살게 됐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따뜻한 집에서 겨울에 나도 반팔 입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재미는 좀 없어요. 집은 좀 추웠어도 뭐 마당이 있고 뭐 개도 기르고 뭐 꽃도 심고 이런 기억이 참 좋았는데 저희 애는 뭐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본 거죠. 그렇죠. 근데 마침 만났는데 단독주택에서도 얼마든지 단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이냐. 아, 그게 가장 좋았어요? 네, 그래서 믿고 따라왔죠. 근데 사실은 저도 지난 겨울을 처음 나봤는데 예.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32평 아파트에 살다가 일로 왔는데 여기는 사실은 48평이거든요. 예. 근데 난방비는 여기가 조금 더 적게 들어요. 좋게 들고. 네. 그게 난방에 가장 신경을 썼는데 네. 성공했네요, 그죠? 예, 아주 만족합니다. 예. 일단 두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일단 독립은 돼 있지만 일단 한 필지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좋은 점, 불편한 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좋은 점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좋은 점은 예. 뭐 이런 거죠. 그 마당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저 혼자 하면 좀. 아, 마당은 공동이니까. 네. 아, 공동. 저 혼자 하면 힘들지만 불러가지고 같이 하자. 예. 온 가족이 한 이틀 동안 거의 몸살 나가면서 했는데 저희가 직접 심은 나무가 자라니까 사실 작은 나무들을 심었거든요. 애들하고 같이 자라라. 애들이 자라듯 나무도 같이 성장해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마당이니까 같이 손을 보면 즐겁고. 야, 애들하고 같이 자라라. 그거 참 듣기 좋네요. 네. 그 의미는 좋은데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요. 어떤 수종들 주로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 이제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거 심었고요. 나무가 작으면 되게 싸요. 작으면 뭐 5만 원도 하는데 이게 큰 나무를 쓰면 이게 나무가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장비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경 공사비가 많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은 나무를 직접 심을 수 있으니까 그 25평의 마당을 꾸미는데 한 200만 원 정도만 사도 충분히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그렇게 좋은 점이고 또 네. 좋은 점. 좋은 점은 뭐 아침에 학교 보내줄 때 뭐 교대로 애를 학교 보내줄 때 오늘은 좀 그쪽 집에서 데려다 줘라. 예. 내일은 우리가 할게. 뭐 이런 게 가능하고요. 장 보러 갈 때 뭐 파 한 단만 사다 줄래.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 떨어지면 옆에 가서 좀 옆집 가서 좀 뭐 빌려달라고 서로 예. 좋은 점이 얻어먹을 많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재산세 나와도 2분의 1씩 내고 좋고. 아, 재산세가 각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제. 한 필지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아니, 그러니까 2분의 1의 이제 공유 지분이니까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나오면 2분의 1. 10만 원 나오면 무조건 반씩 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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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마다 다른데 여기는 이제 공동 등기를 해서 그래서 같이 반반씩 내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공동 등기가 돼 있으면 네. 싸워가지고 네. 나 나간다. 네. 못 나가죠, 그죠? 못 팔잖아요. 같이 팔아야 되죠, 팔 때. 아니요, 그냥 2분의 1 이제 지분 등기, 지분 서로 매매를 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부인들은 어때요? 부인들은 부인들은- 좋은데 부인들이 또 친해요. 저희는 사실 나가 있다가 예. 늦게 들어오니까 얼굴 자주 못 봐요. 예, 그 부인들은 늘 계시니까. 그 부인들은 저희보다는 훨씬 친하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애들이 있을 때, 예. 그 서로 애가 먼저,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나가서 없을 때, 애가 먼저 도착했을 때, 잠깐 뭐, 그 집 가서 밥이나 먹이고 있어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서로 되게 좋은 점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요 병 넘어가 저희 집이죠. 네. 소리 안 들리네요. 지금. 아파트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짜 제일 좋았던 게 바로 그 소리 부분이에요. 아파트에 있으면 정말 애한테 너 뛰지 마라 아랫집에서 올라온다 얘기를 하루에 10번씩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애는 뛰고 싶은 게 애인데 근데 여기 와서는 애가 위에서 뛰어도 그건 우리 애가 뛰는 거니까 그리고 옆집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또 저는 몰랐는데 그 애엄마 같은 경우는 밤에도 세탁기를 돌릴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럼 좀 무관심해서 잘 몰랐어요. 아파트에서는 안 되냐? 그럼 당연히 안 되지. 밤 9시 넘어서 세탁기 돌리는 것보다도 물 내려가는 소리가 아래쪽에 예. 들리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제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층간 소리가 원래 옆보다는 이건 옆이잖아요. 옆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는 뭐 벽이 2개니까. 층간이 소음이 더 잘 전달되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아래 윗집 뭐 변기 물레 나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충격음이 사실 제일 크거든요. 예. 저는 콩콩콩 했을 때 울리는 게 지금 뭐 문제가 돼가지고 최대한 건축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예.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근데 이게 1, 2 다락방이 내가 쓰잖아요. 예. 내가 뛰는 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를 세워서 1, 2 다락방, 1, 2 다락방하고 마당을 서로 같이 나갈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불편한 점도 한번 들어봅시다. 뭐 있겠죠. 아, 그거 얘기합시다. 그냥 솔직히.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근데 이게 예. 그 한 건물 안에서 두 집이 사는 게 아니라 예. 건물 2개가 붙어 있는 붙어 있는 거지 거, 사실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려서 옆집 2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예. 셋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마당에 있는 거죠.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친해도 같이 살면 너무 부대끼지 않겠냐 그러는데 저희는 아파트 사나 단독주택 사나 사실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별 그 없죠. 근데 와이프들이 생각하는 좀 안 좋은 점은 애들이 너무 즐겁게 논다. 아유, 참. 뭐 그런 말씀.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동네 방네 뛰어다니기 바쁘다. 왜냐면 여기 문만 열면 바로 나가서 뛰어놀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그게 좋아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애들 뛰놀으라고. 근데 어느 정도의 네. 이제 공부를 좀 하기를 바라는데 뭐 다락방에서 노나 보다 그러면 없어요. 옆집 가 있는지. 참 그건 진짜 잘 됐네, 그죠? 저는 뭐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엄마들은 숙제도 안 하고 맨날 싸돌아다니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는 아파트에 살다가 네. 나이 좀 들면 이제 아유 이제 땅 좀 밟고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단독주택으로 옮겨가고 아니면 네. 고향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네.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네. 두 분은 젊은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거예요, 그죠? 먼저 이 소장의 철학에 저도 동의를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어른들이 살기는 편하죠, 확실히. 네, 편하죠. 관리도 잘 되고. 근데 애들한테는 좀 재미가 없고. 그렇죠. 단독주택은 어른들한테는 조금 더 손이 가는 귀찮은 측면이 있는 대신 애들한테는 훨씬 재밌는 집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남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게 맞다고 평소 지론이에요. 애가 어렸을 때는 단독주택을, 물론 젊은 세대들은 돈이 없으니까 되게 큰 집 욕심내지 말고 정말 작은 형편만은 정말 작은 집이라도 상관없다. 마당 있는 데서 애들 뛰어놀게 하고 오히려 애들이 학교로 진학을 해서 고학년이 되거나 뭐 대학생이 됐을 때는 그 편리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애가 최대한 어렸을 때 빨리 단독을 지어라. 그래서 저도 그 지론에 동의를 해서 둘이 같이 짓게 된 겁니다. 애가 어릴 때 단독주택에 살면 좋은데 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좀 비용 부담도 더 그러니까 큰가? 그거는 이제 의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아파트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독이 더 쌀 수도 있거든요. 거리상의 문제고 땅 크기의 문제고 집 크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단독 살려면 조금 멀리 와야 되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직장인 저도 지금 대학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이제 예. 출퇴근을 하고 이 예. 친구도 마포고 이제 1시간 반을 투자를 하는데 예. 의지의 문제인 거죠. 이제 당장 아이를 마당 있는 집에서 이제 자라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제 급선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자기 금액에 맞게 장소를 찾고 집을 짓는 거죠. 만약에 땅을 찾아서 돈이 안 되면 둘이, 돈이 안 되면 셋이, 돈이 안 되면 아주 멀리, 뭐 2시간이 걸려도 그게 아주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을 찾고 돈이 없으면 10평. 그리고 겨울에는 좁게 살면 또 되거든요. 여름에는 텐트를 치고 살아도 되는 거고.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거를 만족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집을 나중에 짓겠다 그러면 아이는 벌써 컸는데요. 대학생인데 집을 줘놓고 100평짜리 집을 줬어요. 아이들은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시기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금액이 맞게 현재 금액이 1억밖에 없다. 그러니까 1억에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2억밖에 그 금액에 맞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기 용인이잖아요, 그죠? 네. 용인시 기흥구던데 네. 이 자리는 어떻게 해서 찾은 거예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죠. 저희도 지금 평창동도 알아보고 예. 구기동도 알아보고 예. 이제 밀려 나온 거죠. 이제 땅값에. 가능하면 서울 그쵸. 그래서 당연히. 서울에 내에서 사면 한번 해보려고 좋은데, 하다가 예, 예. 안 되던가요? 서울 땅값 땅값이 때문에? 너무 비싸요. 땅값이 비싸가지고. 네. 평당 한 1,5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예. 그거 가지고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한 60평 정도 땅을 사야 되는데 예. 가지고 있는 돈이 3억, 3억 해서 6억인데 6억으로 이제 땅 사고 네. 집 짓고까지. 네, 다 해야 되니까 금액이 이제 어떻게 보면 땅값이 3억에 정해져 있고 공사비가 3억에 정해져 있잖아요. 3억에 맞는 땅을 찾다 보니까 밀려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서울 시민 아니네, 그러니까. 경기도민 됐네, 그죠? 네. 네. 근데 부인들도 경기도민 되고 싶어 했어요? 단독? 아, 가구야 싶지. 너무 비싸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단독 괜찮냐?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자기도 어렸을 때 단독에 살았던 그 추억 자주 떠올리고 저희 애도 좀 마당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괜찮겠어요. 그래서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죠. 왜냐면 저희도 단독주택 그러면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정도 정말 굉장히 제대로, 많은 네. 돈을 들여서 굉장히 크고 호화로운 주택이 단독주택이라는 좀 고정관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장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아니 집이 20평이면 어때? 20평이면 아파트로 따지면 25평인데 충분히 살 수 있잖아. 25평짜리로 지어도 돼. 그래서 정말 바보같이 정말 20평만 지어도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안 되냐? 단독주택의 좋은 점은 지은 사람 마음대로 자기 가진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게 단독주택인데 자기가 크게 짓고 싶으면 크게 짓고 아니 식구가 셋인데 20평만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아파트에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파트 25평짜리, 32평, 40평. 자꾸 늘려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생각만 하고 단독주택은 내가 30평에 살았으면 왠지 단독주택은 한 60평쯤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고정관념인 거죠. 지금 아파트에 살 때는 30평에서 충분히 살았는데 단독에서 30평에서 그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저도 그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콜럼버스의 달걀이랄까 뭐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해보고 있다가 용기를 얻어서
정말 저희는 집 짓자 결심하고 6개월 뒤에 일로 이사했어요. 왜냐면 집 짓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으니까. 문제는 땅콩집의 효시잖아요, 두 분이, 그죠? 네. 땅콩집을 짓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단독주택을 가진 돈만큼 지으면 된다. 아, 돈 때문에 사실? 네네. 근데 정말 혼자서 할 돈이 모자라면 그럼 친한 사람끼리 같이 하면 반반씩의 마당을 같이 쓰는 단독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너무나 단순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세 명이 살 수 있네요, 그럼. 세 가구가. 네. 돈이 좀 모자르면. 돈이 우리가 없으니까. 땅콩을 재배하다 보면 세계 대 땅콩도 있거든. 네. 그럼 뭐 강낭콩이나 이런 게 되는 네. 거죠. 완두콩도 있고. 요런 그렇게 네네.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음. 아이를 어떻게 이제 마당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음. 그 의지에 의해서 이제 결정하기 나름인 거죠. 땅콩집 지금 이 집이 목조 주택이잖아요. 네. 그것도 일부러 생각하고 목조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조주택이라는 게 기왕이면 어차피 아이들과 마당 있는 집에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예. 저희가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골조, 콘크리트 골조가 있고 철골, 스틸이 있고 근데 목조가 있거든요. 셋 중에 과연 어떤 집이 이제 아이들한테 친환경 제일까를 고민하다 보면 목조가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리고 목조가 단열도 잘 되고 예. 목조가 공기도 빨라요. 미리 이제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땅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을 하면 시작하면 저 조립해가지고 갖다 얹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그러면 골조 공사 기간이 한 3일이면 끝나거든요. 어. 그럼 나머지 시간에 이제 4주 동안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럼 한 달에서 한 열흘 정도면 집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굳히는 기간이 없잖아요. 나무는. 그렇죠. 잘라 오겨서 여기서 끼워 맞춰서 세우기만 하면 되니까. 공사비는 그러면 저기 콘크리트하고 어느 쪽? 비슷해요. 아, 비슷하게 들어가요. 네, 평당 공사비라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골조에서 공사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마감 차이인 거죠. 내가 외장을 돌을 붙이냐 벽돌을 하냐 네. 그 차이를 이제 자기 그 능력에 맞게 공사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하면 목조 주택이 괜찮겠네요, 정말. 네. 건조하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가습기를 트는 일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아파트에 있을 때는 거의 겨울이면 가습기를 틀고 살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와서는 정말 건조한 날, 그런 날 외에는 거의 안 틀었어요. 여기 좀 선루프를 통해서 아파트가 바로 옆에 아파트 앉아요. 네. 아파트가 잘 보이네요, 여기서. 네. 저 상당히 고층 아파트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약간 20몇 층 되는데요. 네, 33평 아파트인데요. 예. 저희 금액이 하나가 한 3억 5천을 해요. 예. 그렇다 그러면 과연 저기 3억 5천 아, 3억 5천이에요? 네, 그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예. 판단을 해라는 거죠. 이 아파트가 여기가 3억 5천이고 이게 3억이다 그러면 과연 마당에 있는 단독이 난지 아니면 아파트가 난지 옛날에는 그냥 아파트밖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는 땅콩집 아니면 아파트 두 가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한테 맞는 집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가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거든요. 예. 야, 이 뭐 썬루프 열어놓으니까 막 자연 바람이 막 들어오고 참 좋네. 네.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저 아파트 하고 여기다가 또 가격이 똑같은데 어디 살래요? 한번. 네, 어디 여기 살지 그럼. 단독 주택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30, 40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예. 사면서 이 집에 우리 아이랑 와이프랑 나랑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집이 오른데, 뭐 지하철이 뚫린데, 학교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 가지고 결정을 많이 해요. 이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가족과 우리가 이 집을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금액으로 자꾸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 40대 진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진짜 우리 가족이 어느 집에서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이라는 게 이제 예. 정말 로망인 분들이 너무 많죠. 아니, 그럼요. 예. 근데 저도 지어보니까 처음에 짓기 전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아니 그 아파트에서만 길들여져 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등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근데 살아보니까 다 똑같고요. 그 몰라서 좀 두려운 게 많았어요. 집을 지어볼 생각 자체를 못 하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집을 짓고 싶으면 일단 땅을 사고, 땅을 산 다음에 건축가한테 가서 설계를 부탁하고, 설계 도면 나오면 시공업체 가서 이대로 지어주세요 하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집이라는 것의 그 규모가 크고 비용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에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쉽게 짓기 어렵다. 집 짓고 나면 수명이 줄어든다. 막 그 대하수수로 쓸 만큼 그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건축가라는 그 중간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들 건축가를 오히려 생략하고 시공업체에 가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다 맡겨버려요. 근데 사실은 시공업체는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지 제대로 감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 이렇게 제대로 집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지어야 되는데 오히려 건축가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돈을 좀 설계비를 아껴보겠다고 시공업체에다 맡기면 아무래도 하자가 나거나 이랬을 때 잘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건축에 대해서 잘 알아도 집 짓는 현장에 와서 제가 본다고 이게 도면대로 지어지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건축가는 여기 있는데 네. 기자가 더 많이 아시네, 그죠? 제가 건축 담당 기자예요. 그렇습니까? 주로 건축에 대한 기사를 써오고. 예. 근데도 사실 저는 건축가들 이렇게 많이 만나고 건축에 예. 대한 글도 쓰고 심지어 예. 책까지 썼는데 예. 단독주택은 예. 특별한 사람만 지어. 예. 이런 저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본준 기자님은 건축 담당 기자로서 이현욱 소장의 그 건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 어떤 아름다움, 철학 이런 걸 담아내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는 건축주의 경우엔 가능하죠. 그리고 건축가들이 굉장히 되게 고급 주택을 짓는데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 소장은 되게 유명한 건축 사무소의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늘 주장하는 게 단열, 작은 집이 좋다. 집을 왜 크게 짓냐? 집은 지어놓을 때 이쁜 거는 순간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다음에 유지비다. 계속 돈이 많이 들면 내 집에서 내가 몇십만 원씩 냉난방비 들이면서 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단열에 정말 자신 있냐? 목숨 걸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이랑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건축 담당 기자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뭐 제대로 보셨네요. 누가 더 전문가예요? 여기가 전문가. 저는 건축에 대해서 소개하는 전문가고요. 예. 여기는 집을 설계하는 전문가인 거죠.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마당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마당을 갖기 위해 해서 네, 네. 이런 존재하는 집을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단독을 생각하다 보니까 건물만 자꾸 생각해요. 집만 자꾸 생각하고 예. 집이 점점 커져요. 음. 모든 활동을 마당에서 하면 되는데 그걸 다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서재도 만들어야 되고 응접실도 있어야지. 손님이 오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집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작은 집이라고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작은 집에서 중요한 거는 확실히 유지비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보면 집은 굉장히 저희 집보다 크고 넓은데 일반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섰어요. 네네 저런 집들 다 10억 하는데 한 달 유지비가 100만 원 넘어요. 그래요? 집이 워낙 크니까요. 아무리 부를 때도 안 따뜻한 거죠. 그러면 가스 요금만 한 달에 7, 80만 원 나오거든요. 사실 7, 8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목조주택에 살고 좀 작은 집에 살아보니까 역시 집이란 건 처음에 크고 폼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손이 덜 가고 나한테 부담이 없는 집 그게 더 좋다라는 걸 이번에 배웠어요.
아무튼 땅콩 주택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의 주거 공간은 아파트가 있고 또 주택도 뭐 일반 콘크리트 같은 대형 주택도 있고 땅콩 주택은 일단 소형 주택이에요, 그죠? 네. 땅콩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지금 전국에서 연락이 오고요. 예. 사실은 전 세계에서 메일이 오고 있어요. 와,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예. 놀랐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예. 필리핀, 미국, 예. 호주 예. 그 격려 메일도 많이 오고요. 예. 그러니까 그 교포분들이 한국을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집을 팔아서 30평 아파트 정도 살 돈밖에 없대요. 근데 지금 단독에 살다가 아파트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못 들어오신다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콩집이 생겨서 자기가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 2년, 뭐 1년 뒤에는 돌아가겠다. 그때 좀 도와달라. 그런 메일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 땅콩집이 네. 난방비가 적게 들고 열 효율성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이 집이 어떻게 보면 이제 48평 집이거든요. 1층이 16평이고, 그대로 3층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2층 16평, 다락방 16평인데, 예. 사실은 48평을 다 떼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16평만 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층은 거실 주방만 있고요. 예. 16평이니까 작잖아요. 그래서 예. 방을 따로 넣을 수는 없고 1층에는 거실 주방, 2층에는 방 2개, 3층에는 이제 작업실이거든요. 다락방,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인데 예. 층별로 이제 사용하는 저 시간대가 달라요. 음.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1층만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1층만 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층별로 천장에 예. 단열재를 넣었어요. 어. 최대한 1층의 열이 위로 못 올라가게 막는 거죠. 그거 왜 막아요? 올라가게 두지. 왜냐면 계속 올라가면 예. 1층을 계속 떼야 돼요. 어. 근데 사람이 낮에는 2층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실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최대한 1층만, 낮에는 1층에 있잖아요. 예. 1층만 떼는데 이걸 어떻게 오래 음. 지속성을 주냐가 관건이거든요. 예. 우리 아파트,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보시면 천장을 뜯으면 예. 단열재가 없어요. 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쓴 이 난방이 위층이 쓰는 거예요. 예. 다들 한 층씩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층이 추운 거예요. 1층은 아무리 떼도 열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 어떤 분은 올 겨울 난방 하나도 안 했다. 음. 그러시는 분은 이제 윗집은 이제 추운 거죠. 어. 제가 죽전 모바일 홈을 졌을 때 예. 그 집이 되게 추웠어요. 16도 이상은 안 올라가요. 아무리 난방을 해도. 어. 변기물은 얼고. 예. 물이 안 내려가지고 떠했더니 변기물 딱 얼었더라고요. 야. 저 와이프한테 욕 바지를 먹었죠. 건축가가 맞냐. 변기물은 얼고. 가스비는 뭐 119만 원 나오고. 우와. 저도 그 정도 나올 줄 몰랐어요. 예. 난방을 아무리 때도 15도, 16도를 못 올라가요. 음. 그래서 밤마다 와이프를 꼭 껴안고 잤어요. 뭐 살기 위해서. 부부 금슬은 좋네. 예. 살기 위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생각한 게, 둘이 붙이면 따뜻하구나.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별동이 아니라 두 집을 붙이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난방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저희는 그냥 진짜 상식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반응이 이게 클 줄 몰랐어요. 폭발적이잖아요, 지금. 이게 사회적 또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저는 대부분의 이제 30, 40대가 이제 아파트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마당 있는 집을 주고 싶었는데 그게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데리고 캠핑, 등산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갔는데 그렇지. 예. 사실은 캠핑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추억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3군데가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공간이 3군데 좋아하는 공간이 뭐냐면 다락방, 계단, 마당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파트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거죠. 아이들이 마당을 좋아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마당 있다고 그러시죠. 하지만 거실에서 뛰쳐나갈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작더라도 그 마당이 이제 소중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다락방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제 휴먼 스케일이 있거든요. 내가 손을 뻗었을 때 이 천장이 닿는 정도를 좋아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들이 팔을 뻗으면 손이 닿으니까. 지금 아들이 떠드는 거예요. 네, 저희 아들이. 너 조금만 조용해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 손이 닿는데 아이들이 손이 닿는 공간이 없거든요. 아파트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장롱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놀고 싶어하고 자기가 딱 맞는 그 공간이거든요. 근데 다락방에 아이들이 오면
손을 뻗으면 손이 닿거든요. 예. 그래서 다락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계단을 좋아하는 이유는 계단에 앉아서 대부분이 책을 읽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좋은 책상을 사주잖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왜 좋은 책상에 공부를 안 하냐? 왜 누워서 하냐?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책상에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되게 불안해요. 이유가 뭐냐면 다리가 떠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군요. 이게 다리가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어른들은 왜 넌 공부가 안 되냐? 집중력이 부족하다. 집중력 학원을 보내죠. 집중력 학원에서 다리가 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집중이 안 될까? 근데 아이들이 계단을 좋아하는 이유가 계단에 딱 앉으면 다리가 닿아요. 그렇죠. 예. 스케일이 자기 그 앉는 의자 스케일 딱 맞거든요. 거기 딱 앉아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길 좋아하고. 근데 이제 아파트는 그런 계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세 개가 아예 없어요. 여긴 그러니까- 작지만 다 있다.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다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 아이들은 16평이다, 20평이다 이런 걸 잘 몰라요. 이 집이 작다 그러지 않죠.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 우리 집은 3층이야. 그렇죠. 친구들이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작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 맞는 평수가 20평이냐 30평이냐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냥 20평 살다가 돈 벌면 30평 자꾸 40평 크게, 예. 50평 그거 기준이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거 생각을 안 하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또 편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편리한 그죠? 많죠. 근데 지금 이제 단독주택 땅콩집을 보니까 뭔가 아파트가 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아파트에 사는 게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파트의 장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거 방식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단독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의 이제 질을 따진다 보면 이제 단독이 훨씬 낫죠. 근데 도심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단독집 단지들이 이제 아파트로 이제 고층화돼가지고 밀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걸 알면서도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신도시는 구도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수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층화를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선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아파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골이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외국 사람들 왔을 때 한국에 봤을 때는 되게 놀랍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왜 밀도가 낮은데도 왜 아파트가 전국에 있잖아요. 예.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의 그 건설 우리나라요? 구조가 예. 건설 이제 방향이 공급자 위주의 방식이 돼 있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자가 지어놓고 들어가 살아 이런 방식이거든요. 단독은 상당히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 거잖아요. 아파트 어떻게 보면 단시간 내에 주거를 공급하기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민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많은 집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 집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이제. 근데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일단 팔려고 했을 때 네, 환금성이 좋고 네, 아파트 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네. 요즘 좀 떨어졌지만. 수요가 예. 한 방향으로 모여서 그런 거예요. 다양한 주거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공급을 했는데 무조건 팔리니까 무조건 공급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예. 이 시장이 이렇게 되진 않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그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그 주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과 과연 어떤 집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인가를 고민하게 되니까 예. 집을 아파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타운하우스가 한때 생겼었잖아요. 예. 10년 전부터 타운하우스가 유행인데
너무 고가의 집들만 이제 공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옮겨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누가 과연 이제 중저가의 이제 타운하우스를 공급하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공급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옮겨온다는 얘기죠. 예. 아파트라는 게 그 사람한테 맞게. 예.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어 살아. 예. 맞든 안 맞든 넌 들어 살아야 돼. 내가 맞춰야지 거기 가서. 예.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이 옆에 친구도 되게 이 단독이 오면서 아직까지 TV치랑 소파를 못 샀어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아파트에 가면 소파 놓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TV 놓는 자리 자리가 있고. 정해져 예. 있는데 내가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소파를 못 놓고요. 예. TV가 그냥 바닥에 있어요. 이 TV를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저는 TV를 놨어요. 그러니까 1층에 TV가 있으면 예. 목적을 가지고 TV를 보는 게 아니라 예. 습관적으로 TV를 틀거든요. 근데 다락방에 TV가 있으면 목적이 있어야지 올라와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일부러 올라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면 사람이 그거를 쓰지를 않게 돼요. 그럼 TV를 잘 안 보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3층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살으라고? 아니죠. 목적이 있는 그 프로를 트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가 필요한 프로만 3층까지 올라오는 번거롭더라도 그렇죠. 와서 보겠다. 그리고 예. 소파가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해요. 소파가 있으면 예. 하루 종일 TV를 보게 돼요. 소파가 없으면 의자에 앉아서 TV를 본다는 게 2시간 보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어떻게 불편해에 따라서 이 기능이 사실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구기자 댁은 아직 TV를 제대로 자리 못 잡았어요? 네.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예. 등도 갈아주죠. 맞습니다. 예.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집을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거세당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디자인 강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른도 생각을 아무 생각이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집에 살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정해져 주는데 저희 건축주한테 타일을 고르세요. 못 골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지, 대부분 그런 알아서. 건 예. 안 되는 거죠. 자기 내 집인데. 내 눈보다는 이제 전문가 눈이 낫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코디는 해주죠. 예. 고른 게 이거 좀 너무 언밸런스가 납니다. 그런 건 제가 제안을 해주더라도 골라야 되는 거죠. 그거를 아이들과 같이. 예. 건축이 갖는 매력은 뭐예요? 건축이 갖는 매력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뭘 많은 사람들 무슨 대화를 많이 해요? 인생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건축주한테 예.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을 제가 들어야 되거든요. 많은 시간을 제가 들어요. 아, 그 사람이 맞는 집을 지어주려면? 네. 제가 무슨 대가도 아니고 그 사람 얼굴을 딱 보고 이런 집이 좋습니다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가가 의사하고 똑같아요. 제가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돈이 얼마가 있습니까? 그거에 맞게 원하는 집이 뭔가를 제가 듣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이 좀 작아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그 금액에 맞게 어떻게 하고 아니면 공간은 넓잖아요. 40평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예. 그러면 마감재를 이제 싼 걸로 줄이든지 방법을 찾아주는 거죠, 제가. 실험 건축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네.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네. 어떤 실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선은 와이프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8년 차인데 9번 이사를 했죠. 부인은 네.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진짜. 경우는 예. 3개월 살고 이사한 경우도 있어요. 예. 3개월 살고 와이프 이제 반포 이사 갔을 때 예. 진짜 극단적인 경우인데 예. 3개월 살고 집들이 했어요. 예. 그리고 다음날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짐 싸라. 이사 가야 된다. 와이프는 좀 황당하죠. 어디로? 딴 집으로. 딴 집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책으로 배우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도 살아보고요. 다가구도 살아보고요. 재개발을 한 옛날 20년 된 아파트도 살아보고. 내 몸이 가서 네. 거기서. 제가 살아보는 거죠. 겨울을 나보고 예. 여름을 나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단독주도 살아보고 기본적인 33평 아파트도 한번 살아보고 큰 집에도 60평이 되는 단독집에도 살아보고
왜냐하면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와이프나 아이들한테 희생이 되더라도 많은 집에서 살아보는 경험이 그게 전문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단독주택에 제일 그렇죠. 제가 삶의 질을 오피스텔도 높이는 살아보고 주상복합도 살아보고요. 예. 다 가고 뭐 다 살아봤는데 그 느끼는 그 와이프랑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그 폭을 보면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초기에 그 이동식 주택에 또 심취하셨다면서요? 모바일 주택?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물인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게 좋은 자재, 뭐 건강에 좋은 자재를 써서 이제 집을 짓는데 예. 물론 뭐 패시브 하우스 뭐 단열 열심히 하고 예. 그런 짓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이 고정돼 있다 그러면 친환경 건축물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이 집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집이 언젠가는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집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네. 안 움직이는 게 집이에요. 근데 뭘 움직여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만약에 내가 5년 살다가 누가 와서 그 집을 부신다 그러면 예. 그 집에 아무리 친환경 건축물을 젖었지만 어차피 쓰레기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집을 졌지만 5년 안에 그 집이 5억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누가 과연 집을 들고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러면 예. 그 집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예. 집을 중고로 팔 수도 있고 아, 중고 시장이 생기고 예. 자동차처럼 되는 거죠. 집이라는 게. 앞으로 목조주택이 그럼 더 활성화될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단독주택이 이제 대중화되려면 이제 공업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공업화거든요. 공업화? 네. 공장에서 찍어내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아,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부산에 있는 아파트랑 품질이 비슷해요. 그게 품질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일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단독도 마찬가지로 공장화돼서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은 벌써 공업화가 20년 넘었고요. 공장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집들이 품질이 똑같아져요. 예.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집의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들한테 대한 교육열이 뛰어나잖아요. 예. 아이들한테 투자도 많이 하고 그에 대해서 교육에 투자할 눈이 이제 터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예. 그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시장이 열린다고 그러면 선택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하겠죠. 그럼 30, 40대 아이가 있는 그 부부들이 고민을 해서 과연 단독으로 올 것인가. 그 시장은 이제 지켜봐야겠죠. 건축가니까 뭔가 그 역작을 남기고 싶은 부분도 있죠. 역작을 남기고 싶은 의지는 저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물론 저의 건축가는 멋있는 집은 아니고요. 저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건축가거든요. 이 사회에 필요한 시스템이 어떤 주거가 필요한 주거인지. 그러니까 이 집을 하나 디자인해서 멋있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연구하는 건축가가 사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걸 갖다 이제 사회적인 건축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거죠. 우리 사회에 과연 소비자가 30, 40대 주부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는가. 그걸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이제 건축 분야거든요. 그 분야에서 내가 연구를 해서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게 만드는 거죠.